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눈높이가 어디까지 정말 높아진 걸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매출, 주당 순이익, 3분기 실적 가이던스 이런 게 전부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난 증가세를 보였는데도 주가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6%, 7%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는데도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시장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가 좀 반등세를 보일 것을 기대를 했는데 과연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간의 거래에 따라 이런 흐름에 따라서 같이 하락을 하게 될지, 아니면 오히려 이런 실적들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확인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지 여부를 잘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오늘 시장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를 향해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최근 1천억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상승에 베팅을 했다는 건데 과연 엔비디아의 이슈가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은 또 바이오주들을 향한 기대감이 네네.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건 이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강한 상승을 하자 비투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하시면서 시장 대응 방법도 세우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들로 시장을 대비할지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AI가 탑재된 스마트폰 이제 아이폰도 다음 달에 발표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잘 팔릴까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함께 주가 올라갈 수 있을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의 투자 포인트도 알아보고 종목들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와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역시 엔비디아 실적 자세히 분석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무슨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어떤 투자 방향, 우리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한번 예측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요일장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간밤 글로벌 증시 정교장과 시간외를 좀 분류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일제히 하락 마감되었는데요.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을 만한 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경계심이 작동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시적이 예상됐지만 8월에 시장 전체가 급반등했던 만큼 조정을 예상하며 위험을 회피하는 움직임이 우세한 모습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엔비디아가 2% 하락하며 거대 기술주 M7 종목들이 모두 하락이 되었는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연간 보고서 제출을 연기하면서 20% 급락하였고 마이크론 역시도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AI 붐의 상징이 된 엔비디아가 이제는 글로벌 주식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도가 커졌는데요. 연초 S&P 500의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주가의 변동성은 물론이거니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졌습니다. 장 마감 이후 나온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웃도는 호조를 이어갔으나 새로운 이슈에 시간에서 급락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과 순이익이 100% 이상 늘어났고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고 3분기 가이던스 또한 좋았지만 시장에서는 이후 마진율 하락과 빅 이벤트 이후 피로감이 전해지며 새로운 이슈가 오늘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 뒤에 시간외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다소 좀 부담스러운 출발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소화하며 하락 시작했지만 장중 회복하는 전략 후강의 흐름을 좀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에서 급락하고 있는데요. 전일 오후 들어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의 반도체 업종의 매수세가 몰리며 사전적으로 주가가 미리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소화했느냐가 증시 반등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소화하면서 AI 동주 체제가 아닌 다음 주도주로의 이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령 상반기 지나치게 가팔랐던 HBM 테마가 매물을 소화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미세공정 개발 경쟁력이 부활될 가능성도 상존하는데요. HBM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었던 자금들이 이어서 설비 투자로 이어지며 반도체 전공정 부분에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바이오주도 단순히 금리가 내려서 좋아지는 부분보다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 국내 의약품 위탁개발 생산과 유한양과 같은 대형 제약사의 기술이 높아지며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한 신약 개발사의 도약도 계속해서 주도주로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대형 이벤트들이 연속되며 증시 변곡점에 다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시장 변동성에 유의하며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전략이 오늘장 유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전략 후강의 장세를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얼마만큼 소화해 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AI 관련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이제는 반도체 장비 전공정을 좀 바라볼 때이고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알아보고요. 종목까지 선택해서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을 확인을 해봐야 할지 먼저 박정식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가전 수요 회복과 인공지능 기능 인기가 더해지면서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애플은 다음 달 9일 아이폰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국내 시장의 진출 시도를 늘려가면서 새로운 경쟁 구도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폴더블 슬림을 준비하며 경쟁 확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대전에 부품주들의 주가도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자세히 알아보시죠.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또 한 단계 진화되는 지금 과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삼성이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폰에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포함되면서 다음 달에 공개가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진짜 이제 스마트폰이 더 잘 팔릴까요? 일단 뭐 시장 조사 업체의 어떤 그런 조사 결과를 보면 네, 잘 팔린답니까? 일단 생산량은 증가된다고 합니다. 예. 일단은 뭐 기존의 스마트폰이 잘 팔리는 것보다는 AI가 탑재된 그러니까요.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면서 또 그 스마트폰들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가면서 잘 팔린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업체 IDC의 최근 조사 결과를 조금 보면 네네. 인공지능 기능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올해 글로벌 스마트 출하량이 애초보다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이전 전망치가 4% 증가한 12억 1천만 대를 원래는 결과치로 내놨었는데 네네. 상향 조정을 하면서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5.8% 증가할 것이고 오. 12억 3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1분기, 2분기에 이미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랬어요? 일단 뭐 각각 1분기에는 한 12% 정도, 2분기에는 9%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가파른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분기 이제 모바일 폰 추적 담당자 리서치 디렉터, 그러니까 IDC의 디렉터의 말을 따르면 이 생성형 AI 스마트폰이 최근에 좀 출시가 됐지만 이 프리미엄 모델들은 다른 모델들과 차별화를 위해서 이 생성형 AI 기능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네. 또 고가의 플래그십 모델 대부분이 AI 기능을 채택을 하면서 AI 탑재 스마트폰은 올해 344%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고 연말에는 전체 시장 점유율의 18%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조금 이제 이 스마트폰 부품 관련 종목들이 좀 바닥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그쵸. 상황인데 일부 종목들이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애플이 다음 달 9일 이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서 이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인데 네. 이미 이 초도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이 최근 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이제 개발자 회의에서 6월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자체 AI 기능을 공개를 했었는데 네. 이 기능이 아무래도 이제 새 스마트폰에 탑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렇죠. 있고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향후 매출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내년 출하량이 올해 대비 한 4% 늘어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 종목을 살펴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실적이 개선되는 부품주들도 이제 하나둘씩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련해서 주가의 흐름은 어떨까요?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아이폰 관련주 그리고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갤럭시 관련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아이폰 관련 기업인 LG이노텍과 BH LG디스플레이는요. 최근 61선 그리고 121선을 회복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LG이노텍은요. 가장 크게 좀 반응을 하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일 텐데요. 아이폰에 카메라가 더 좋은 카메라가 들어갈수록 평균 판매 단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수요 증가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LG이노텍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BH와 LG디스플레이 역시나 아이폰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군들이죠. 최근에 주가는요. 바닥을 디고 조금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갤럭시에 탑재가 되는 삼성전기나 세경하이테크는 주가의 분위기가 아이폰 관련 기업들과 비교한다면 좀 부진한 모습이 이번 주에도 연출이 됐습니다.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LG이노텍이나 BH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스마트폰 부품 기업들 가운데 우리에게 웃음꽃을 줄 종목은 어떠한 기업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선택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그럼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골라봐야겠죠. 이 중에서 한 종목을 박정식 파트너가 골라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스마트폰,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새롭게 이런 AI 탑재된 스마트폰에 새롭게 들어가는 부품주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그냥 이 스마트폰 부품주를 보면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떤 종목을 보실 거예요? 저는 일단 그 AI 스마트폰을 생산하면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첫 번째로 그 AI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상당히 좀 강조하고 시장에 좀 어필할 수 있는 게 아이폰 16이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아이폰 16의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를 한번 선정을 해보았어요. 고르셨어요? 이 네. 종목을 또 이제 언급하기 전에 항시 저는 이제 미리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오늘 현대차가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네, 어제 엄청난 투자 소식과 자사주 그렇죠. 매입 소식. 그래서 그렇죠.
지난주에 투자하신 분들 오늘 수익 미리 축하드리고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셔서 네, 그렇죠. 깨알 홍보를 하셨네요. 그리고 좋습니다. 이제 오늘은 자화전자라는 종목을 볼 자화전자? 겁니다. 네. 자화전자라는 종목은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 상당히 많이 주가가 좀 내려가 있어요. 월봉상 흐름도 많이 내려가 있고 주봉상 흐름도 내려가 있고 그렇죠. 자, 일봉상 흐름도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은 지금 급격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특히 올해 들어, 그러니까 지난 4분기부터 올해 이어서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네요. 작년까지 좀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대규모 흑자로 흑자 좀 전환되겠네요.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기기 그리고 레이저 프린트, 디스플레이, 냉장고,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각종 전자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주력 제품이 카메라 모듈용 액추에이터 그리고 액추에이터죠, 예. 손떨림 보정 장치 그리고 통신기기용 진동 모터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에 들어가는 각종 룰러랑 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이폰 16의 이 광학식 손떨림 방지 액추에이터, 손떨림 방지 부품과 액추에이터를 LG 이노텍과 자화전자 두 곳이 초도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고요. 그 초도 물량이 총 생산량의 70% 정도나 된다고 하고 이것이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생산이.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내 일단 긍정적인 실적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이 아이폰 16에 대한 어떤 그 신제품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자화전자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저점 매수에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 일단 지금 딱 좋아요. 지금 그래요? 네, 20선을 살짝 돌파했다가 네. 다시 20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9만 800원, 지금 현재 19,800원 죄송합니다. 19,800원 요 가격권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조만간 이슈가 나오고 실적도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상승력이 1차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 2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 이제 이 자리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상승 추이를 그대로 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화전자 어쨌든 8월 초에 한번 시장 붕괴됐을 때 그때 저점 잡고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그 전에 미리 한번 매수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전략 그렇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자화전자도 이 아이폰 16 출시를 앞두고 미리 한번 좀 선 매수해서 수익을 올려보자는 전략을 주신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곽유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스마트폰 부품. 네, 저는 일단 아이폰 하면은 당연히 LG 이노텍을 네, 그렇죠.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LG 이노텍을 이노텍? 가지고 네. 왔고요. 일단 아이폰의 신제품 그 공개 출시 일정이 원래 이제 9월 10일인가 그랬었는데 TV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 정도 땡겼어요. 지금 네. 앞당긴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아이폰 16 시리즈뿐만 아니라 애플 워치 시리즈와 무선 이어폰 에어팟의 신작 역시도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 네. 시장에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카메라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더 큰 이미지 센서가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새로운 물리적 카메라 버튼이 생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아이폰 하면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이번 온디바이 AI 폰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AI 폰들이 많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애플은 조금 이제 늦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출시하게 되면 이미지나 영상 이제 AI 구현을 위한 카메라 기능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또 가장 많이 하는 쇼폰 플랫폼이 틱톡이나 내지는 어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스노우 이런 어플도 영상 많이 기반,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이제 10대들의 어떻게 보면은 니즈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아이폰 시리즈 중에서 12, 13 시리즈를 썼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교체 주기가 다가온 네.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요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매출을 조금 더 크게 좀 증대시키지 않을까라고 제가 딱 보여집니다. 중간에 껴 있어요. 제가 아이폰 14를 쓰는데 바꿔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저도 예전에 좀 나이 어렸을 때는 아이폰 썼는데 이제 주식쟁이다 보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국내 폰이 조금 더 네. 이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사용하기 편리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이 아이폰 일단은
아이폰이 하면은 이제 카메라잖아요. 그 네. 카메라에 그 모듈이 들어가는 게 LG 이노텍이고 그쵸. 보통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썼던, 그러니까 거래를 했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출하를 해주면 썼던 곳에서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초도 물량을 LG 이노텍 쪽에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 카메라 지금 모듈 사업 부분의 대부분이 사실 애플 쪽에다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그쵸. 그렇게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LG 이노텍의 애플에 대한 지금 의존도가 거의 한 70% 정도 달한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사업도 지금 다각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는 초도 물량 중에서 폴디드 줌이라고 해서 빛을 이미지 그 프리즘으로 꺾어서 이미지 센서에 전달하는 잔망경 형태의 이 망원 카메라 모듈이 하이엔드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이 애플 쪽에서도 이제 중국 쪽 모듈 업체와 컨택을 했었는데 수율이 지금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LG 이노텍 쪽의 물량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LG 이노텍의 올해 총 이제 매출로 봤을 때는 1조를 지금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특히나 2021년도 하반기 최대 매출액이 7,645억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 영업이익이 한 8,200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네, 영업이익. 그래서 3년 만에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1조 때문에 넘길 거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 이노텍의 지금 주가 움직임 상당히 지금도 좀 저평가되어 있고 매수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7월 달까지는 이런 관련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 그 매물 추례가 한번 나와줬거든요. 7월 이제 말 기점으로 해서 특히 블랙 먼데이 때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이제 2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26만 원 구간까지 회복 중인데 이번에 이제 아이폰 시리즈 출시 이후에 매출이 계속해서 3, 4분기 반영이 되게 된다면 네. 30만 원 구간까지의 주가 회복세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 두 분이 뭐 의견을 모아주셨네요. 아이폰 16 다음 달에 9월 9일에 공개가 되고 아마 출시, 우리나라도 1차 출시 국으로 포함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연 LG 이노텍과 자화전자, 애플과 함께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실적도 기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포착한 이슈, 곽유정 파트너의 이슈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3분기 매출 전망치 역시나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블랙의 생산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4분기 출시될 예정이고 수십억 달러의 추가 매출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걸까요? 시간에서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로드맵을 고도화하며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반도체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 엔비디아의 실적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곽유정 파트너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뭐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이나 이런 네. 것들은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죠. 네. 네. 일단 엔비디아 쪽의 이제 컨센서스를 봤을 때 증권사 쪽에서 네. 나온 컨센서스를 봤을 때는요. 이번 이제 2분기 기대 매출액이 한 280에서 정말 낙관을 했을 때 한 300억 달러 정도로 네네. 이제 보는 곳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도 컨센서스를 웃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0억 달러 정도 나왔으니까 컨센서스에서 가장 높게 본 상단이었어요. 눈높이만큼은 지금 달성을 했는데 지금 전년 대비해서도 한 122%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 연속으로 항상 분기 매출 성장률 자체가 네. 200%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앞자리가 이제 200%에서 122%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이제 성장세가 둔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조금 더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또 기대 매출액은 지금 이제 2분기보다 조금 더
더 높은 이렇게 325억 달러 높아졌어요. 정도로 네.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코퍼 시리즈가 탄탄하고 수요가 탄탄하고 블랙웰에 대한 또 기대도 여전히 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블랙웰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출시가 지금 지연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년 상반기쯤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면 이제 4분기 안에는 출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고 지금 많은 거래처들과 이 지금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 샘플을 지금 계속 공급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미국에서의 사실 4분기는 11월에서 1월 경이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HBM3 테스트 통과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4분기 전에 그러니까 3분기 중에만 그래도 좀 통과가 된다면 4분기부터 좀 공급을 좀 따라잡으면서 매출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기대를 좀 해볼 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실적이 어쨌든 뭐 조금의 실망감들이 좀 섞이긴 했지만 네.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총 매출, 이익률 이런 것들이 약간 줄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쳐도 엄청난 수치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수치고. 그러면 오늘 시간에서 이렇게 엔비디아가 급락하고 있는 네. 게 이런 실망감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걸로 봐야 될지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1등의 BA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학교 때도 학점 보면은 이제 A0보다 A 플러스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점수가 높잖아요. 네네. 근데 항상 엔비디아는 기대보다 항상 더 넘는 뛰어난 실적을 냈기 A 때문에 플러스 A 이상 플러스만 스페셜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나왔었는데 이번에 나온 실적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더 이런 이제 블랙웰 출시 일정도 앞당겨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할 거다. 긍정적인 네. 부분이고 앞으로 적어도 최소 4개 분기 정도는 연속으로 계속 이러한 매출 성장세를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그냥 A 마이너 정도? A 플러스는 아니죠. 사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A 마이너 정도의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좋았었는데 그 세론으로 이제 좀 그쵸. 주가가 하락세가 나왔잖아요. 지금 좀 그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고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블랙 먼데이 이후로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되돌림이 나왔어요. 빠르게 회복하긴 했죠. 빠르게 너무 네. 회복세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번 이제 실적 기점으로 해서 좀 다시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준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또 3분기에서의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서 이 기대치를 또 다시 한 번 더 만족시키지 않겠냐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금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점에서는 일단 당장은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조금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기술 격차를 좁혀오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엔비디아 쪽에서 사실 이번 이제 2분기 실적에서 중요했었던 게 지금 호퍼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만 중국 쪽은 아무래도 미국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H20 시리즈, 그러니까 성능이 좀 낮은 시리즈를 계속해서 출시를 중국 쪽에다가 지금 납품을 그쵸. 하고 있는 네. 중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중국을 위한 차세대 AI 칩을 개발 중에 있는데 지금 하웨이 쪽에서 AI 칩을 10월 달에 또 제작했다, 출시를 이런 하게 얘기가 될 나오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또 그런 이제 중국의 기술 격차를 조금 더 우려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블랙웰 출시 관련해서 앞당긴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였었는데 올해로 앞당긴 건 그런 이제 하회를 의식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계속해서 이런 반도체 경쟁은 조금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뭐 국내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에 1.7조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겠다. 네네. 거기에다가 뭐 저리 대출까지도 4.3조 원 정도를 저리 대출 해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사실 디램 가격 역시도 지금 2017년도에서 18년도 때도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크게 왔었던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대규모 서버 투자로 설치됐었던 일반 지금 서버에서 이제 전력 효율이 높은 신규 서버로 교체 수요가 지금 올해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지금 서버용 그런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도 출시가 지금 또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범용 이 디램 쪽에서는 계속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우리 국내 메모리 기업들은 매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을 뭐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주에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기다리면서 주가들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흐름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그 가운데서도 HBM 관련 기업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사이에 HBM 관련 기업들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정부의 세제 지원과 그리고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 속에 투자 심리는 또 우호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의 방향성은 살짝 물음표입니다. 어제만 보게 된다면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56,000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5일선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추세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역시나 최근 좀 조정을 받다가 어제는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6% 이상의 강한 상승이 포착이 됐습니다. 테크잉 역시나 4.8%가량의 강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테크잉은 HBM 테스트 공정에 또 사용되는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이죠.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어제도 강한 상승 나왔고요. 이오테크닉스 역시나 4% 이상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HBM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는 좀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들의 선택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반도체주들 어제 HBM 쪽은 좀 그래도 반응이 있었어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고르면서 좀 이 실적 발표에 대비를 해볼지. 강유정 파트너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저는 YC라는 HBM YC? 네, 그 검사 장비 만드는 후공정 네네. 관련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기업은 사실 삼성전자와 또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2대 주주가 삼성전자고요. 지분율 11%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삼성전자 쪽에서 M&A 관련된 지금 이슈 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쵸. 특히나 이런 장비 기업들도 인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YIK 쪽에서 이번에 삼성전자와 또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계약인데요. 이 YC가 올해 컨센서스상 매출액이 최대 한 3,000억 정도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한 3분의 1 정도의 계약권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쪽이 주 거래처이고 삼성전자 쪽에서 계속해서 또 수주 주문을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5월부터 이 차세대, 그러니까 HBM3E와 그리고 앞으로 향후 나올 HBM4 관련해서 테스터 장비를 만들어 달라라고서 요청을 한 상황인데 이 두 개를 지금 동시 만족하는 지금 테스터 장비를 지금 만든 상황이고 그에 대한 지금 계약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당 단가가 약 30억 정도 단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YC의 장비를 어디에다가 그러면 납품을 시킬 거냐라고 봤더니 화성 라인이 아니라 평택으로 지금 입고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이 5세대 HBM3 양산 거점을 평택으로 낙점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들도 네네. 같이 함께 나와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사실 뛰어넘기 위해서는 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최전방에 지금 YC를 배치한 것으로 봤을 때 충분히 조금 더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HBM 검사 장비를 지금 거래하고 있는 곳이 미국의 주요 장비사인 테라다인입니다. 그런데 공급 단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 관리가 힘든 지금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내에서도 이 HBM 웨이퍼 테스트 관련해서 벤더사를 조금 더 확장을 하거나 원가율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YC와 지금 또 다시 한 번 더 접촉을 하지 않을까. 물론 삼성전자 쪽이긴 하지만 스펙을 바꾸면 되거든요. 어차피 삼성전자 쪽에서 만드는 HBM3와 하이닉스 쪽에서 만드는 HBM3는 다릅니다.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스펙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매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네네. 시점이기 때문에 YC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작년부터 올라갔었던 종목이라서 짧게 한번 구간 잡아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블랙 먼데이 때 지금 보니까 121선 구간대 기점으로 해서 지지받아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1선 구간대가 가격대가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냐면 13,500원 지금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하단 그 지지 라인 또는 손절 라인으로 잡고서 대응을 그렇네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YC를 반도체 장비주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박정식 파트너님은 오늘 반도체 어떻게 대응할지 종목으로 알려주시죠. 네, 저는 일단 살펴보니까 그나마 좀 소재 쪽이 좀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도 이제 서서히 개선될 개선되고 것 같고 또 이제 국내 기술력이 좀 점차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제품 개발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뭘까요? 그게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ENF 테크놀로지. 예, ENF 네. 테크놀로지. 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특수 화학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주요 제품이 디스플레이 소재인 이 시가액, 신너, 현상액, 박리액 등을 제조하고 있고 반도체 포토레지스토용 원료를 또 생산을 해내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CMP용 슬러리를 현재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HBM 쪽이 부각을 받게 된다면 소재 쪽이 만약에 또 부각을 받게 된다면 이제 이 회사가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이 자체 기술로 이 타이타늄 식가액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본격적으로 제조사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식가액이 HBM에서 정보가 이동하는 통로인 실리콘 관통 전극 제조에 쓰이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이 실리콘 관통 전극은 전류가 잘 흐르기 위해서 구리가 채워지면서 완성이 되는데 네. 이 구리를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장벽 역할을 하는 것이 타이타늄이다. 이렇게 이제 네네. 하는데 이 타이타늄 식가액은 웨이퍼에서 이 불필요한 타이타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HBM 관련 이제 소재 쪽으로 만약에 부각을 받게 된다면 ENF 테크놀로지가 일단 유력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일본의 유력 소재 회사인 회사와 한국 업체가 합작해서 만든 제품을 원래 이제 주로 썼었는데 네. 이 회사가 일단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제품의 다변화가 형성이 됐고 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네. 서서히 다시금 또 흑자가 좀 더 증가되는 구조로 1분기부터 현재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순자산 가치가 3,700억인데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에 나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반도체 관련해서 소재와 장비 하나씩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 엔비디아의 실적에 이은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하락에 반응을 하게 될지 아니면 어제에 이어서 정부의 반도체 관련된 투자와 지원 여기에 좀 힘을 받으면서 그래도 버텨줄지 여부는 잘 오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관한 리포트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하이브고요. 발간사는 하나증권입니다. 제목에 진지하게 바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적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이슈, 악재성 이슈가 모두 마무리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적인 이슈인데 중국향 공동구매가 지난 4분기부터 규제에 의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산업 전반의 악재고요. 두 번째는 회사 내부적인 이슈인데 민희진 대표 관련한 어도어 이슈였습니다. 두 가지 악재가 모두 사그라들거나 정리가 되는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30만 원을 유지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 달았습니다. 이 두 가지 악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다음 장 보시죠. 네, 먼저 회사 내부 하이브 개인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어도어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악재성 이슈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최근 하이브 측이 민희진 대표와의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민희진이 소위 업어키웠다는 뉴진스의 성장도 둔화될까 이 점이 시장의 우려로 퍼졌는데요. 하지만 하나증권에서는 지금까지의 성장세를 볼 때 뉴진스는 오히려 2026년에는 블랙핑크의 성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블랙핑크 수준의 실적, 매출액 기준으로 2026년에 3천억 원에서 3,500억 원까지 다가갈 수 있다고 봤고요. 내년도 뉴진스의 매출은 2천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은 산업적인 악재입니다. 중국발 규제로 인해서 지난 4분기부터 중국향 앨범 공동 구매가 크게 낮아졌는데 이것도 이제는 바닥을 보고 있고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앨범 공구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30에서 50%가량 감소한 상황인데요. 이 30에서 50이 중국향 매출 비중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한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 경쟁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공구 비중이 40%나 줄어들었지만 최근에는 이것이 소폭 반등 중입니다. 최근 앨범은 전작 대비해서 비중이 반등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신인 그룹의 성장 속도도 이전 그룹들과 비교해 봤을 때 특이사항이 없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라이즈 같은 신인 그룹의 경우 데뷔 2년 차에 앨범 하나당 100만 장에 근접하고 있는 점이 그 근거였습니다. 또한 엔터, 기획사 산업 전체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실적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47%가량 줄어들었는데요. 이미 충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 하향이 더 나오더라도 그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할 거라고 봤습니다. 제목에 이제 진지하게 바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단 이유고요. 내년에 있을 BTS 완전체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슬슬 비중 확대를 고민해도 된다고 평가하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권사 리포트는 메리츠 증권에서 발간한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에 CID 테이크어웨이스 합격이라고 적었네요. CEO 인베스터 데이 테이크어웨이스 요약본이고 결과가 합격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제 있었던 이 인베스터 데이 때문에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들 대부분 밸류업 프로그램, 주주 환원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일단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밸류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 배당 정책을 도입해서 실적에 관계없이 배당을 무조건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주 환원율 35%로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수준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향후 3년간 4조 원 플러스 알파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주주 환원 방안에 증권사들이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이유, 주가 상승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현대차 그룹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 기아의 지난 사례를 점검해 보면 지난해 1월에서 4월 사이 약 5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고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1월에서 3월 사이 1분기에 마찬가지 5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는데요. 같은 기간 주가가 상승하면서 기아의 시가총액 자체를 끌어올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이 밸류업 발표에 대해서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졌고 메리츠는 목표 주가 34만 원으로 유지했지만 유안타 증권증에서는 38만 원의 목표 주가 상향도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장 살펴보시죠. CID에서 나왔던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최소 배당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실적의 오르내림과 무관하게 분기당 2,500원의 배당을 무조건 실시하겠다는 거고요. 이로써 1년에 10,000원 이상의 배당이 실시가 됩니다. 이 최소 배당 정책을 통해서 메리츠 증권은 현대차가 20만 원 이상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즉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20만 원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주주 환원율입니다. 35%를 제시했는데 자주 비교가 되는 기아는 주주 환원율이 31%거든요. 이를 초과 제시했고 시장 전망치도 초과했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는 향후 3년간 자사주 매입을 4조 원 플러스 알파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인도에서 있을 IPO를 통해서 구주 매출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통해 올해부터 연내에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현대차는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어제 종가는 25만 9천 원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CID 내용이 전해지면서 약 오후 2시부터 주가 반응이 나왔고요. 25만 9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민석 파트너입니다. 최근 그 주식시장이요,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우선 실적 발표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좀 상회가 됐는데 지난 2분기 300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이 나오고요. 주당 순이익도 0.68달러가 나왔습니다. 분기 매출이 이제 300억 달러까지 넘어선 것은 이번 이제 처음으로 1년 전보다는 매출이
무려 122% 급증했습니다. 기존의 AI 칩이죠. 그 호퍼의 수요가 여전히 좀 강하게 나타났고요. 새로운 AI 칩인 블랙웰의 4분기부터의 양산에 들어간다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500억 달러의 이 자사주 매입을 또 승인도 했고요. 하지만은 이렇게 뭐 약간 호재거리는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규장에서는 2%대 좀 하락을 했고, 특히 시외에서 한때 한 8%까지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좀 낙폭을 좀 줄이면서 한 마이너스 4% 안팎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제 예상보다 많이는 나왔지만은 이렇게 주가적으로 하락하는 원인을 좀 보게 되면은 너무 지금 시장에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신형 칩이죠. 블랙웰의 그 배송 지연에 대한 그런 부분과 그리고 AI 수에 대한 그 업데이트 투자가 어느 정도에 될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맞물려갖고 지금 9월 회의, 그 FOMC 회의가 좀 있는데 지금 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조금 가닥이 잡혔습니다. 하지만은 그 어느 정도의 폭을 내릴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지금 뭐 그 앞으로 이제 8월 고용 지표를 좀 봐서 0.25나 아니면 0.5포인트 쪽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금리 인하가 많이 된다고 이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즉 그 말은 지금 시장이 경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너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물론 포커스는 맞춰야 되지만 그 하락폭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생각하면서 좀 투자에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거래 대금이 좀 약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상승해도 변동성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추격 매수는 좀 피하시길 좀 바라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어떠한 흐름을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은 지금 그래도 반대적으로 성향 갖고 있는 게 그동안 많이 밀려있던 자동차 관련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들을 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라는 것은 한쪽에 몰려 있다가 다른 쪽에 대한 신망 매물이 반대쪽으로 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도 봐야 되고, 또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 자동차 파운드리 사업을 이번에 뛰어들어요. 즉 반도체 대만의 TSMC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밸류업 프로그램과 이런 자동차 파운드리 사업이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 섹터를 볼 수 있고, 제약바이오센터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오늘의 공약주를 좀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에너지고요. 필에너지는 삼성 SDI에서 최근 GM과 배터리 합작 공장을 공개와 체결하면서 삼성 SDI 2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조립 핵심 설비 제작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가부터 안내해드리고요. 또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민석 파트너였습니다.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50분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반도체 경보가 켜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들을 수치로 보여줬지만 이런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이 투매로 이어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엔비디아가 여전히 7%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AI 관련해서 수혜주로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역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급락세 20% 가까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보다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심리가 우리 시장에서도 작용될 수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리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자, 박수범 대표님부터 오늘 개장전 탑3 어떤 것들로 꼽아주셨을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코리아, 지금 현재 코리아 밸류업 관련된 지수가 다음 달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출시가 되는데 두 가지 지수가 출시가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좀
출시될 건 지금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잘 이행하고 있는 우수 기업들만 이제 뽑아서 그걸 이제 지수화시키겠다라는 지수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유망 가능한 기업들을 모아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중소형주들만 모아서 그것도 하나 또 지수를 또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밸류업 관련된 업종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오늘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엔비디아가 컨센 대비해서는 좀 잘 나왔어요. 매출도 지금 현재 원래는 289억 달러, 286억 달러 이 정도가 컨센이었는데 300억 달러가 좀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EPS 같은 경우에도 잘 나왔어요.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실적으로는 이제 0.68인가 나왔죠. 근데 시장에서는 대략 0.71 정도까지도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이것 때문 아닌가라고도 얘기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최근에 모건 스탠리 쪽도 마찬가지고 골드만삭스 쪽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 AI에 대해서 돈을 벌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따지는 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투자를 지금 현재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걸 수익 구조를 좀 판단해야 되냐라는 이제 의견들도 반대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AI 칩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국내 쪽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는 분위기였는데 일단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시간외로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7%까지도 빠졌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오후장 들어서 한미반도체랑 이제 SK하이닉스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분위기를 이끌었는데 이런 쪽 보니까 지금 기관 쪽이랑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미리 들어왔어요. 그야말로 지금 뭐라 해야 되나요? 좀 과감하게 좀 저돌적인 분들이 좀 들어왔는데 아쉽게도 오늘 좀 갭 하락으로 시작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는 흐름들입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반도체 쪽은 어디서 오늘 저점을 만들고 종가를 형성할지를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 좀 플랜을 다시 좀 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그래도 반도체 쪽에 AI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력 인프라 쪽은 상관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반도체 쪽에 AI 칩 관련된 수혜주들이 좀 조정을 받더라도 전력 인프라 쪽은 오히려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부분과 신재생에너지 쪽이라든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발전소는 계속 만들어집니다.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송배전망이라든가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변압기 관련된 송배전 관련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그대로 들고 가셔도 반도체가 좀 내려가더라도 상관없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오늘 어떠한 세 가지 탑 포인트를 꼽아보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코웨이의 질주입니다. 시장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코웨이나 KTNG 이런 방어주들이 좀 한몫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죠. 지금 기대에 드디어 부응하고 있습니다. 코웨이 정수기 업계 1위고 코웨이 2분기 역대 최고 분기 매출 기록을 했고요. 2023년도 2분기 매출액 대비해서 7.6% 증가한 1조 822억 원을 기록했고요. 주가도 52주 신고가, 우리가 말하는 52주라는 거는 1년 동안 최고가를 얘기합니다. 코웨이의 주가가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좋은 상태고요. 더 이상 계정을 늘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꾸역꾸역 늘려서 1,000 계정을 돌파했고요. 지금 그 1,000만 계정이죠. 1,000만 계정을 돌파했고 이런 것들이 해외 쪽에서 계정도 계속 늘어나면서 힘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런 코웨이나 KTNG 같은 방어주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두 번째는 유한양행, 오스코텍, 동방급등. 유한양행이 이끄는 이 시세가 전 제약사로 지금 퍼지고 있죠. 제가 HK 이노엔이라던가 종근당 보령을 후속으로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다 같이 급등했습니다. 유한양행도 유한양행 우선주 얘기를 드리면서 그 당시부터 거기부터만 해도 한 50% 이상 상승한 것 같고요. 유한양행 우선주 이번 달에만 100% 상승했습니다. 유한양행이 이제 삼성전기를 제치고 시총 상위 4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50위 안에 제약사가 유한양행이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50위 안에 드디어 진입을 했고요. 일라일이라던가 노보노디스크의 시총을 본다면 사실
갈 길이 멀죠. 노보 노디스크는 유럽 시가총액 LVMH를 제치고 1위를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 뭐 하나의 관문만 넘었을 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강력한 그 점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점유자를 넘어서려면은 이 모든 힘을 다해야 됩니다. 일단 랭라자랑 리브리반트가 주사제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요. 정맥 주사 제형이기 때문에 가서 맞아야 되니까 거기서 또 주사를 맞는데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또 화학요법, 예전에 백금 기반이 시스플라틴이다, 카보플라틴 이런 거랑 병용을 해가지고 무진행 생존 기간을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그래서 그게 또 NCCN 여기 가이드라인에서 우선 공고에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브리반트라던가 지금 랭라자의 병용요법은 갈 길이 이제 많은 거예요. 필드에서 선택을 받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는데 올림픽에 가서 성적을 내느냐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성을 찾으셔야 될 때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이성을 찾고 유한양행의 어떤 단기적인 과열을 조심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웨스팅하우스발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했습니다. 일단 웨스팅하우스 이거 너무 아까운데 예전에 인수를 해버렸어야 되나. 근데 이게 또 뭐 인수를 했다고 해서 잘 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아쉬움에서 지금 하는 소리죠.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 인수했다가 결국에 상장 폐지까지 당하는 말로를 겪었잖아요. 이 2005년도에 웨스팅하우스 매각이 나왔을 때 두산중공업이 인수 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못 따냈죠. 근데 어차피 도시바가 이걸 따냈다가 나중에 말로를 처참하게 겪었으니까 안심한다 했지만 지금에 와서 아쉬운 겁니다. 하도 목리를 부르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때 웨스팅하우스를 사버렸으면 지금 이 문제가 없었겠거니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거는 뭐 결과론적 얘기고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악재를 딛고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장 출발 얼마 남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일단은 출발 시작할 때 조금의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시장 분위기 일단 좋지 않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동시효과 상황 공변 앵커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8월 29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밤사이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시간 외에서 강하게 내리자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우선 양 시장 모두 다 1% 이상의 하락세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1.4%가량 빠지면서 2650선 출발을 예고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가까운 내림세 754포인트 선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선 1위부터 5위권을 보게 됐을 때요. 반도체 기업들의 낙폭이 굉장히 깊습니다. SK하이닉스가 무려 7%에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3.6%의 내림세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상승합니다. 100만 원 선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3년 만에 황제주를 탈환하고 종가상에서는 아직 안착하지 못했죠. 오늘 과연 종가까지 100만 원 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0.7%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권 보시죠. 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발표를 했던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KB금융은 0.8% 오름세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코스피고요.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을 보게 됐을 때 알테오젠 오늘도 강하게 상승하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엔캠도 2%가량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우려감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 교차하는 이번 한 주였는데 결국에 성적표를 저희가 받아 들었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실망감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고요. 엔비디아가 시간의 거래에서 7%, 8%대까지 낙폭이 커진 모습이 나타났죠. 자, 이런 충격을 우리 시장 그대로 받아갑니다. 삼성전자가 3% 넘게 하락세로 출발했고 SK하이닉스가 6% 넘게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7% 넘게 하락세, 이 외에도 테크윙도 9% 넘게 하락세, 이수페타시스 7% 하락세,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코스피가 1.3%대 하락세, 코스닥도 0.9%, 1%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시장이 이제 빠르게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신 제약바이오나 현대차 그룹주들로 매기가 쏠리면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 출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곰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 상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더 깊게 눌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1.3%가량 빠지면서 2,654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가까이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755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까지 7거래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보시죠. 우선 파란 색깔이 진한 종목이 한 종목 보입니다. 바로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시간외 거래 급락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5% 이상 내림세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3% 이상 빠지면서 반도체 대장주들이 무너져 내렸고요. 지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반등을 합니다. 1.9%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좀 방향성을 찾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현대차와 기아 어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의 투자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환호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도 1% 이상의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고요. 기아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에서도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가 오늘 괜찮습니다. 삼성 SDI도 1% 이상, LG화학도 0.6%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지주사들, 어제 금융지주사들과 그리고 은행, 보험 쪽이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K금융이 그래도 0% 시장 대비 좀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신한지주는 1.7%가량 하락세, 삼성생명과 하나금융지주 메리츠와 같이 역시나 오늘도 지주사들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빅테크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장의 압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현대모비스, 포스코퓨처엠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장 분위기 코스피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깊은 것 같은데 코스닥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이 무섭습니다. 알테오젠 오늘도 1% 이상 상승하면서 에코프로 BM과의 시가총액의 격차를 더 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약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알렸고요. 에코프로는 0.1%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개장을 하고 나서 2차 전지 기업들 방향성 찾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오늘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천당제약이 0.8%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데요. 오늘 좀 시세를 받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0.3%, 휴젤도 0.5%가량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권을 보게 되면요. ABL 바이오가 6% 이상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오늘 전반적으로 ADC 제형이라던가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오스코텍도 4%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시세가 괜찮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셀트리온 제약은 2% 이상 빠지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깊게 밀리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좀 진한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모두 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죠. 이오테크닉스 6% 이상, 원익 IPS 그리고 리노공업까지도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상승률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네, 2차 전지가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1% 가까운 업종별 상승률을 보이면서 오늘 가장 좋은 업종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이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역시나 2차 전지 관련 기업도 오늘 흐름 괜찮고요. 그 아래로는 제약바이오가 0.5%, 조선도 오늘 0.1%가량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밸류업 발표로 힘입어서 오늘 자동차 업종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0.1%가량 상승하고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상승하는 업종이 몇 업종이 없고요.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시장 분위기 자체는 지금 하방으로 좀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에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무너지는 양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낙폭을 어떻게 만회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이따가 전문가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하고 선물시장 현 선물할 것 없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이런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외국인이 일단은 코스피에서 85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85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도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만이 지금 양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낙폭이 그래도 조금은 줄었습니다. 코스피가 1.19% 하락세, 코스닥이 0.47%대까지 제약바이오가 좀 분전을 해주면서 낙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급격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1,330원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8원 정도가 올라가면서 또 1,340원대 근방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은 조금 내려가면서 1,337원대 환율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박수범 대표님과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볼 텐데요. 자, 반도체 관련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일단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그동안에 제가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멘트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생각외로 일단 엔비디아가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잘 나오긴 했는데 이게 좀 세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간에도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좀 꺾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가 그리고 SK 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한미반도체랑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후장에 움직일 때 좀 살짝 좀 솔직히 저는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움직일 시점이 아닌데 너무 좀 빠르게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좀 바라봤던 부분들이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좀 현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좀 매도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추세적인 움직임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M7 회사들이 다들 어느 정도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수익 구조가 좀 제대로 좀 만들어지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관련된 이제 애저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다들 조금 수익률에 있어서는 투자가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투자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상은 아니죠.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을 좀 우리가 바라보게 되자면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안착이 되고 이게 좀 더 대중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보다는 좀 나아지겠지만 좀 시간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단기 급등으로 전환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기간적인 조정은 좀 만들어질 수 있다.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조정이 좀 약간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봐야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정도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적인 조정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좀 데이터를 좀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홀딩하시고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좀 더 우리가 점검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반도체가 또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2차 전지가 항상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2월 달까지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갈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2차 전지가 빠질 때 오히려 반도체 쪽에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업종별로 해서 수급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 흐름들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이쪽으로 계속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부분에 있어서도 어제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자체적으로도 개발하고 있고 이 부분들 내재화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1위를 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 SDI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대응법, 시장의 대응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자, 이번에 신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는 작년부터 추세가 꺾였고 반도체도 지금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양상인데 자,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도 저희가 바이오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까요? 어떤 전략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시장의 구도와 판세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의 그냥 미국 증시가 세계 증시를 대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되는 흐름으로 지수 파악을 하면은 그게 100%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테슬라, 반도체와 2차 전지로 대표되는 이 상징적인 존재들이 쿨타임을 가질 시간이 왔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래소는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반도체가 높고 코스닥은 아직도 시가총액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2차 전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테슬라가 쿨타임을 가질 시간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수는 속절없이 그냥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도 했어요. 반도체 2차 전지가 완전 VS 구도가 형성됐는데 다들 아시죠? 지금 개인 투자들의 응원을 한껏 받는 2차 전지와 외국인 기관이 뭐 2차 전지를 누르기 위해서 띄웠다고 지금 음모론에 시달리고 있는 반도체 무대 위에서 싸울 때가 좋은 겁니다. 지금은 둘 다 진흙탕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우위를 가려봐야 둘 다 진흙이 묻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수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에 방금바조가 계속 움직이는 것이고 방산 오늘 기가 막힙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저거를 만약 계획을 했다면 정말 저거는 미스터 마켓 수준이죠. 오늘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인적 분할한다고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이거? 인적 분할한다고 지금 한 달 쉬는 가운데 시장은 조정 다 거치겠죠. 그리고 인적 분할은 좋은 게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때 왜 싫어했어요? LG화학 갖고 계신 분들이 나한테 한 주도 안 주어지니까 새로 공모에 참여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싫어했던 거죠. 근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이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두 가지 주식이 분할 비율에 따라서 들어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또 상승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쉴 타임을 절묘하게 지금 쉬는 타이밍이고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지금 굉장히 작게 빠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추세는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재밌는 게 있죠. 지금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M&A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재미없던 금융주들이 계속 재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는 이제 제약과 바이오로 나눌 수가 있겠죠. 유한양행이 이끄는 이 지금 씬에서 계속 그 다음 타자를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HK 이노엔의 K캡정이 FDA 신약 허가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녹십자의 알리글로가 렉나자가 받기 바로 전에 FDA 허가를 받았죠. 녹십자의 알리글로가 지금 미국에서 만약 필드에서 잘 먹힌다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HK 이노엔의 K캡정을 공동 마케팅을 했던 지금 종근당 그다음에 보령 왔다 갔다 두 개 바뀌었는데 종군당 보령도 지금 자신이 가진 아이템을 가지고 세계에서 지금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지금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발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바이오는 계속 얘기 드렸어요. 4대 천왕,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 펩트론 4개 중에 하나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차트가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계속해서 기술 수출을 하는 그 모델이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바이오가 가야 될 방향성을 지금 잡아준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보면은 지금 다 지수는 해결된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다른 거는 틀리느냐? 똑같습니다. 어저께 뉴욕 증시에서 20위 안에 존슨앤존슨, 머크 이거 딱 제약사 2개만 플러스거든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바로 뭡니까? 유한양행의 렉나자라는 신데렐라랑 얀센의 리브리반트라는 왕자님이 결혼한 거죠. 그다음에 머크는 또 누구예요? 알테오젠하고 독점 계약한 회사 아닙니까? 결국에 얀센하고 머크 이게 플러스니까 우리나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결국 미국 증시의 흐름에 거의 다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세밀하게 종목 선택만 여러분들이 지금 강한 것들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는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1등주에서 3등주를 갈라놓은 다음에 1등주가 빠지지 않으면은 2, 3등주들이 더욱더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있을 때 그걸 가도 좋은 것이고 아니면 1등주에 계속 머물러도 좋은 것이고 어쨌든 간에 1등이나 3등 안에서 전체적으로 강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에선 제약바이오가 시장 버텨주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7% 넘게 상승세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오스코텍도 5% 넘게 함께 동반 상승세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업종 또 많은 관심 갖고 검색하고 계실까요?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업종 종목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5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여전히 반도체를 향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매물이 크게 출렁였고요. 이로 인해 국내 증시 반도체 섹터들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반도체를 향한 관심은 높은 상황입니다. 원격 의료를 향해서도 이번 주 내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 파업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원격 의료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 상황인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잇따라서 환자와 소통을 하고 약을 처방하는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슈도 함께 겹치면서 오늘 원격 의료 섹터에 대한 검색도 많은 상황이고요. AI 섹터에 대해서도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가려져 있지만 오픈 AI가 미국 벤처캐피털과 자금 조달을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픈 AI의 호재거리가 하나 있죠. 오늘 AI 관련된 기대감으로 오늘 AI 섹터에 대한 검색도도 많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요. 역시나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현대차가 인버스터 데이를 연 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자율주행 앞으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투자자들도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 그리고 보안,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VR XR 관련 기업인 이노시뮬레이션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고요. 더 테크놀로지 같은 건 의약품 원료 관련 기업입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빛레이저 이번 주에 참 많이 이름을 언급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딥페이크 관련된 모멘텀으로 오늘 1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랫단으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죠. 모트렉스 오토엔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까지 해서 오늘 두 자릿대 강세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단에서 ABL 바이오가 무려 16%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고요. ADC 재영에 대한 기대감이 매기세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까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거래량이 쏠리고 있는 기업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여전히 딥페이크에 대한 이슈는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한빛레이저가 가장 많은 거래량이 오늘 현재 구간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레이다, 라이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거래량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만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3.2%가량 빠지고 있고요. 유한양행 오늘도 좋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과 매기세가 쏠리면서 오늘도 5%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딥페이크 관련된 보안과 관련된 종목군 섹터 내에서도 좀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도 물량이 강하게 시현되면서 오늘 6%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종목들을 더 살펴봤는데요. 코스피에서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총도 크고 몸집이 크기 때문에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 지수가 빠지고 있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2차전지나 현대차 그룹주들 그리고 금융주들 대부분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역시 하락 종목들이 대다수이지만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알테오젠, HLB도 상승으로 전환했고요. 리가캠바이오, ST팜, 파마리서치, 오스코텍, ABL바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들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 더 자세하게 볼지 박수범 대표님이 보시는 종목 알려주시죠.
네, 뭐 일단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2014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제 위클리 옵션이 계속 하고 있죠. 예, 위클리 옵션이 만기일이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옵션 만기일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선물 만기일이라든가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등락폭이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보면 지금 위클리 옵션 때문에 목요일만 되면 급등락이 너무 심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유한양이나 LG에너지솔루션 뭐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도 잘 움직이고는 있지만 저는 일단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워낙 이제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투자 심리가 좀 약할 때는 더 심하게 진동폭이 커집니다. 진동폭이 커진다는 건 단기 시간적으로 이제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급락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좀 상승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진폭이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같이 엔비디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호재가 나왔는데 악재로 지금 현재 되었잖아요. 예,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 빠르게 뭔가 매수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아니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중에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장중에 좀 움직임들 좀 지켜보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제 주변에서 다 같이 얘기를 하지만 한국 주식이 정말 힘든 게 이런 위클리 옵션을 없애버려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클리 옵션이 없애버려야지 좀 더 안정적인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파생 상품들 때문에 계속해서 종목도 좋고 실적도 좋고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려면 때리고 이런 이제 옵션이나 파생 상품 때문에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대형주 중에서도.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한국 거래소에서 좀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에도 뭐 ELW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없애버리려고 했었는데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근간적으로 들어왔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금융회사들이 또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금융회사들 옆에 또 국회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 좀 안정적으로 좀 매매할 수 있게끔 위클리 옵션이 제발 좀 없어지게. 증권사들 돈 많이 벌겠죠. 위클리 옵션 하게 되면 일주일마다 이제 돈을 엄청나게 벌 건데 좀 이제 그만하고 좀 없애버리고 시장에 이제 잡음, 쓸데없는 이상한 매크로 흐름에 이런 움직임도 보여주는 부분들 좀 제발 좀 없애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신의원님의 종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실까요? 근데 뭐 재바의 시대가 왔네요. 자,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유한양행이 아까 렉나자 리뷰림타 병용법을 FDA 승인받은 걸 제가 올림픽 출전권을 딴 거고 이제 올림픽 경기에서 성적을 내는 거가 남아있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그 지점까지의 모습으로도 이렇게 다이나믹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이제 발자취를 따라서 후발주들을 찾아보는데 두 개가 유력합니다. 종근당이랑 HK 이노엔이에요. HK 이노엔은 지금 미국 파트너사한테 맡겨놨거든요. 내년 초에 빠르면 FDA 허가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근당은 노바티스의 기술 수출 건이 있잖아요. 작년에 그게. 노바티스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임상을 진행할 것인가 계획을 하반기쯤에 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유한양의 후속으로 찾아볼 만하고요. 차트도 유한양의 초반 상승 흐름 모양이랑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아무래도 바이오겠죠. 아까 전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이렇게 1, 2, 3, 4 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장면이 어디서 데칼코마니처럼 일어나냐면 방산에서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등이었죠. LIG넥스원 2등이었죠. 현대로템 3등이었죠. 근데 지금 흐름은 어떻게 됐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LIG넥스원이 엄청나게 치고 가서 기술적인 이격이 이동평균선하고 많이 벌어지자 3등주인 현대로템이 고점 돌파하면서 엄청난 시세를 냈죠. 지금 바이오에서 똑같은 장면이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가 마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LIG넥스원이 치고 간 것처럼 엄청나게 치고 가서 기술적 이격이 확 벌어진 순간 이격이 좁았던 ABL바이오 3등주가 급격하게 고점을 지금 돌파하러 가고 있잖아요. 현대로템에서 느꼈던 기시감 여기서 느끼시지 않나요? 데자뷰를? 왜냐하면 이게 업종이나 테마가 바뀌더라도 이 알고리즘은 똑같이 반복이 되고 역사적으로도 계속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익혀놓고 여기에 어떤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요거를 찾아내는 어떤 감을 익히시면 리듬감이죠. 리듬감을 익히시면은 계속 똑같은 패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방어주에 집중하시는 분은 아까 그거 있어요. KTNG라던가 코웨이가 지금 오르고 있으니 그건 완전 좀 방어주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뭐 재미가 없더라도 거북이 등껍질 전략을 쓰실 분들은 거기 가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렇게 되면 바이오의 판이 넓어져서 스펙트럼이 넓어져가지고 더 주변부로 가게 됩니다. 직접 약을 개발하거나 기술 수출을 하는 업체가 아니고 OEM, ODM 업체로 가게 되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이런 것들을 주변주로 노려보시면 지금도 아주 알찬 추석 연휴 전에 알방과 같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키포인트로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박수범 대표님. 네, 저는 자동차랑 그리고 금융주만 좀 바라보자라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이제 다음 달 되면 이제 밸류업 관련된 지수가 이제 2개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주저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쪽은 금융이랑 자동차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그렇게 되면 그쪽만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단기적으로는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뭐 거래소에서 밸류업 지수 거의 개발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대비해서 한번 수익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신 의원님의 키포인트 뭘까요? 예, 반도체의 반등을 노려랍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절반의 수익 실현에 들어가고 계세요. 제약바이오를 언제 수익 실현할까 생각하시면서 수익 실현해가지고 그 수익을 갖다가 반도체 급락하는 거에 10개월이나 20개월 이동평균선에 만나는 지점에다 쏟아부으실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반등을 발빠르신 분들은 미리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분석을 해봤고요. 흔들리는 장의 대응 방법까지 두 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니까요. 오늘 저희도 잘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빛나는 종목들을 잘 골라서 수익을 내봐야 되겠죠. 오늘 장 선발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의 서용원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반도체가 무너지니까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 좀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하나오션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요. 자, 조선주 중에 하나오션은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뭐 또 뉴스와 함께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조선 해양 플랜트 쪽이라든가 군수선 쪽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번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군수선과 미국 시장의 조선업종에 대한 진출 기대감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전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과 함정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필리조선소 인수 이후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한 기대감에 의한 지난 전고점 자리가 좀 돌파가 살짝 되는 모습들도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좀 관심권에 좀 살펴볼 수 있겠고, 여타 조선주에 비해 실적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좀 못 오른 경향이 있으나 하반기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놓여 있고 계약 자산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 현금화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계약으로 인한 현금 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좀 긍정적인 재무 구조를 좀 띠고 있다라는 점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급격하게 좀 개선되는 모습들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주듯이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나오션 계속 좀 강조해주고 계신데 그럼 가격 전략을 잘 잡아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매수 가능할까요? 하반기까지 반도체 좀 지지부진할 때 수익률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에 드렸던 매수 가격보다 더 오른 경향은 있으나 여전히 좀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된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도 매수권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 목표가는 36,000원 좀 잡아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27,000원짜리 지난번과 동일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오션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 한번 잘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조선주 확인해 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일장 선발 종목으로 한화오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시장에서 오히려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연말까지 한번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조선주 중에 한화오션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체크해봐야 될 경제 이슈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각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모두가 주목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실적 발표를 앞두고 CNBC에서는 엔비디아를 향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세계의 영향력이 크고요. 오늘 국내 증시까지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되고 앞으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드디어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볼까요? 네, 엔비디아를 저희가 봐야 되는 이유는 네. 하신 대로 S&P 500 지수에서 비중이 한 7% 가까이 되고요. 나스닥 100에서도 한 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도 한 15% 가까이 15%.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하나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경제를 흔들 수도 있고 산업이나 시장 자체를 움직일 수 있어서 네. 엔비디아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 한 5시 40분경에 장마감 후에 2분기 실적, 5월에서 7월이죠. 네. 발표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예상했던 범위가 있잖아요. 네. 범위의 평균이 이제 컨센서스라는 건데 이 범위에서는 그렇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서프라이즈는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이 300억 달러 정도로 발표가 돼서 시장은 287억 불 정도를 예상했으니까 네. 한 5% 가까이 상회를 했고요. 다음 분기, 그러니까 3분기의 매출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매출 가이던스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이것도 역시 한 325억 달러를 제시를 해서 컨센서스인 317억 달러를 좀 넘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 벌고 있느냐에 대한 네. 주당 순이익이 있죠. 네. EPS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2분기에 68센트가 나와서 컨센서스가 64센트였거든요. 네. 약간 좀 상회하는 숫자들이 나왔고요. 전체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한 88% 가까이로 여전히 많았고 또 특징적인 것은 이사회에서 500억 달러의 이 자사주 매입을 승인을 또 했습니다. 이 500억 달러의 규모는 우리가 인텔의 시가총액의 한 60% 정도 되는 와, 엄청난 정말 많이 매입하네요. 규모의 네. 자사주 매입을 승인을 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적은 흠잡을 데 없는 실적이긴 한데 네. 정규장에서 한 2% 가까이 하락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거의 7%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거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네. 좀 부진한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시간에서 지금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기대가 좀 너무 높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 기대치를 상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의 기대가 그것보다 더 높아서 그렇죠. 네, 좀 오늘 과도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렇다면 교수님께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네.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는 어떤 걸로 보고 계시는지 뭐 컨퍼런스 콜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나 네. 수요가 강한 것은 맞는데 더 강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난 숫자보다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갈 수 있는가가 주식시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100% 성장하는 기업이 50%만 성장해도 다른 기업들은 뭐 10%도 성장 네. 못할 때 굉장히 높은 성장이지만 시장은 100에서 50으로 내려왔고 또 30으로 내려오고 이런 과정을 이게 뭐 모멘텀이 떨어졌다라고 보통 표현하죠. 증가율이 좀 떨어졌다고 표현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력도는 조금 약해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아주 성장성이 강한 기업에서 이제 안정적인 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그 초입 정도에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도 120%가 넘게 듭니다. 성장하는데. 그렇죠. 네. 지난 이전 직전 두 분기 네. 동안 매출액이 증가율로만 보면 네. 전년 동기비 기준으로 260%가 늘었어요. 와.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건 122%로 절반 정도로 줄었죠. 그리고 3분기의 매출액 가이던스를 아까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319억 불 정도, 319억 불을 발표를 네. 했는데 그 가이던스의 하단이죠. 네네. 325억 달러의 네.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매출을 3분기엔 예상한다라고 네. 했으니까 하단은 319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 317억이었으니까 조금 넘긴 했는데 네. 이 아까 범위의 상단은 어디였냐면 379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제시한 325억 달러 평균보다 379억 달러 엄청나게 높은 차이가 많이 숫자라서 나네요. 네.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달성한다면 이번에는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 동기비로 보면 아까 260%에서 이번에 122%로 내려왔고 다음 분기에 그러면 이제 7%대로 내려옵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는 너무 좋지만 그 증가율 자체가 대폭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 좀 뭐랄까요 시장에 실망을 주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자사주 매입 아까 발표했다고 네. 했잖아요. 자사주 매입도 뭐 순이익을 굉장히 잘 낼 거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을 500억 달러나 발표를 했는데 작년 2분기 때, 딱 네. 요맘때 얼마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냐면 250억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직전 1년 동안 발표한 당시 직전 1년 동안 순이익이 얼마였냐면 100억 불이었어요. 100억 불 순이익을 1년 동안 벌었는데 앞으로 자사주 매입을 250억 달러 할 거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더 많이 벌 거라는 것을 엔비디아도 스스로 인정하고 발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5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 똑같이 직전 1년 동안 얼마 벌었냐면 600억 불 정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600억 불 벌어서 이제 500억 불 자사주 매입하는 걸로 네. 역시 모멘텀은 증가율이나 속도는 기울기는 굉장히 많이 완만해진 뭐 여전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죠. 그러나 네. 이전 한 1년 정도 우리가 봐왔던 직전 분기 전전 분기에 봐왔던 성장에 비해서는 이제는 수요가 강한 건 알겠지만 더 강해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확신을 아직은 주지 못한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시장의 기대치가 기저효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놀라울 만한 실적과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실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어닝콜에서 좀 주목했던 게 네. 블랙웰에 관한 네, 발표도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은 네. 뭐 수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이지 4분기 때 정상적으로 4분기라 네. 하면 11월에서 내년 1월인데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산하고 판매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 블랙웰까지 기다리기 전에 기존의 칩인 하퍼에 대해서도 네. 엄청난 수요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식의 네. 이야기를 뭐 안심을 시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직까지 큰 평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블랙엘이 어쨌든 내년에 출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좀 안심시키는 맞습니다. 멘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장은 성장성에 좀 맞습니다. 주목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 자체가 우리가 엔비디아를 주목하는 이유가 미국 증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너무 크고요.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무너지니까 지수 자체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도체주의 방향이 어떻게 갈지도 되게 궁금한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글쎄요, 엔비디아를 반도체주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을 그럼 정도로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너무나도 이제 큰 어떻게 보면 네.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이 됐잖아요. 산업으로 하나 이렇게 특정해서 묻기에는 그래서 저는 반도체주를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인공지능 시장의 전망 혹은 네. 산업에 대한 그림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좀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체적인 거시경제, 네. 산업의 흐름 혹은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큰 테마 뭐 이런 흐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생성형 AI의 비즈니스가 크게 지금 두 가지 단계로 단계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작년 연말 올해 초에 보셨던 학습에서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는 네. 거죠. 그동안에는 기업들이 AI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거대 언어 모형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챗 GPT를 네. 말하는 이제 그런 언어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을 했었죠. 엄청난 돈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AI 칩이 필요했고 이 반도체 중에서 AI 칩 수요가 뭐 거의 90%에 달한다라는 추정도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한 수혜를 이제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연산하고 학습시키는 이런 언어 모형을 만드는 그동안 트렌드에서 지금은 이 학습되어 있는 이 언어 모형에다가 우리가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해서 답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챗 GPT라는 네. 게. 그래서 답을 끌어내는 이 추론하는 모형으로 이제 살짝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동이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네. 아까 대형 언어 모형이라는 거는 엄청난 숫자들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파라미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음식으로 치면 레시피인 거죠. 재료를 뭘 넣을지, 어떤 조리 방법을 쓸지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형 언어 모형을 만드는데 이 비용이 뭐 전력 소비도 그렇고 뭐 칩도 엄청나게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대형 언어 모형 말고 소형 언어 모형으로 조금 비용은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많이 싼데 네. 성능은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 우리가 이 휴대폰에서 GPT-4o를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조그마한 이제 삼각 점 3개 탭을 눌러보시면 그 GPT-4o 미니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소형 언어 모형이에요. 그거는 사용했을 때 전체적인 성능은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는 걸 체감하지 못하지만 비용은 엄청나게 낮아지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쪽 방향으로 점점 또 수요가 넘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연히 비용이 싸지면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새로 네, 생길 수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대중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두 개의 수요가 단계가 넘어가는 분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점점 더 일상생활에 AI가 빠르게 스며들 수 있는 방법으로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렇게 변화하는 분위기 속에 그렇다면 AI 시장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거를 연결해 생각해 보시면 이런 파라미터의 숫자가 작아지면 이제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대규모로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휴대폰에서 그냥 쉽게 구동해서 쓸 수 있는 GPT-4 미니 같은 것들이 이제 쉽게 내 폰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로 지금까지는 칩을 많이 개발한 업체가 압도적인 수혜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이 앱을 가지고 내 휴대폰을 가지고 사용자 기기, 뭐 엣지 디바이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가 훨씬 더 또 다음 단계에선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충성도가 아주 높은 고객을 갖고 있는 애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앱에서 물론 하게 되겠지만 아까 가격이 싸지고 연산 수요 자체는 아까 대형 언어 모형이 아니니까 줄더라도 더 많은 수요가 생길 거잖아요. 그쵸. 싸게 공급되니까. 그래서 업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산에 의해서 비용을 얻어지는 거 말고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고정비를 내는
이런 수요들은 또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업체들, 뭐 우리가 말하는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회사들 또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에 그동안 많이 쏠려 있던 것들은 이런 소형 언어 모형, 좀 가격이 싸고 굳이 비싼 칩들이 필요 없는 덜 필요한 이런 쪽이 그 확산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불리해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가의 멀티플이 비싸지 않아서 엔비디아가 뭐 급락하거나 뭐 저는 추세적으로는 올라갈 거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폭발적인 성장세, 주가 상승세가 조금 완만해지는 이런 과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들도 2분기에 설비 투자 증가율이 정점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엔비디아에 압도적으로 쏠려있던 수요를 아까 조금 그 빅테크들 아까 제가 클라우드 업체들이라든가 아까 네. 기기를 갖고 있는 네. 사용자 기기를 갖고 있는 업체라든가 이쪽으로 조금은 이동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아마존, 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컨코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돈은 도대체 언제 버냐라고 질문이 쏟아졌는데 네. 이제는 돈을 벌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올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네. 저는 AI 산업의 성장은 이제 스테이지를 두 개로 크게 나눠보면 두 개로 나눠서 초기 단계, 중반 정도다. 그래서 아직도 한참 남았다라고 봅니다. 초기 네. 단계는 뭐냐면 아까 인프라와 플랫폼을 까는 과정이에요. 네. 기초 모형을 개발해서 아까 그 오픈 AI 같은 네. 업체죠. 그리고 이거를 그 컴퓨터 하드웨어, 그러니까 칩을 만들어서 클라우드에 얻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동안 큰 축이었어요. 기존의 AI 산업의 인프라를 까는 산업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철도가 깔리면 네. 기차가 다니면서 지방 도시들이 거점 도시들이 발달하고 거기서 산업이 생기듯이 네. 이제는 AI의 인프라가 깔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앱으로 이 앱을 통해서 특정 산업의 의료 산업에 뭐 암을 진단하는 기업이라든가 뭐 뇌졸중을 예방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이런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우리 회사의 시스템과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그것들을 컨설팅해주는 또 업체들, 서비스 업체들이 또 나올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기초 모형하고 이 앱을 좀 잘 연결해주는 뭐 어떻게 보면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산업에서는 아직은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지 않거나 스타트업인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아마 차세대를 주도하는 AI 산업을 주도하는 업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네. 아까 뭐 팁을 드리자면 엔비디아에 쏠려있던 포트폴리오를 대형주 일부로 조금 빅테크들을 조금 분산하시고 그다음에 테크 산업 전반을 담는 ETF들을 또 일부 조금 가져가셔야 이 소규모 기업들 아직은 스타트업이라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는 아까 맞습니다. 수많은 기업들 네. 이들 기업을 좀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조금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러시군요. 네. 지금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AI 산업의 지금 초입 구간 중반에 지금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갖고 있고 산업은 점점 더 확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교수님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0.8%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웃 시장 일본이 0.2%대 하락, 니케이 지수가 떨어지는 거에 비하면 확실히 뭐 반도체 영향 때문에 우리 시장이 조금 더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저희 마켓나우 2부, 3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잘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